이번에는 몸통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각인까지 찍었던 겉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주머니까지 부착을 했던 안쪽입니다. 그리고 보강도 이렇게 다 재단을 해놓는데 이 보강을 붙일 위치를 이 겉면 안쪽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도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중에 이렇게 시접이 돼서 이렇게 약간 접히는 부분, 그리고 앞판, 그리고 뭐 밑판, 뒷판 이렇게 구분을 지어지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편채로 위치를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이 경계선을 다 그려줍니다. 보강을 붙일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 밑판 그리고 앞뒤판의 구분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접는 라인도 표시를 해줍니다. 접는 라인도 표시를 해줍니다. 8mm도 표시를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쫙 보이는데 여기에 내가 알맞게 작게 잘랐는지 살짝 얹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조금 작게 잘랐는데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재단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오차가 나는 터라 이쪽 같은 경우는 2에서 3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약간 꺾이는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갭을 준 게 맞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바느질 라인만큼 작게 한 게 맞는데 이거는 조금 진짜 한 1mm 정도, 그 정도 조금 더 작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옆 라인은 나중에 바느질 되는 라인 그 옆에 딱 오게끔 되어 있어서 얘만 조금 더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딩을 해줍니다. 이제 사방으로 전체 본딩 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만 네모나게 본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다 가장자리만 본딩을 했고요. 바닥판을 먼저 붙여볼 겁니다. 처음부터 꾹꾹 누른다라기보다는 전체 위치를 한번 맞춰 놓고 위치가 괜찮으면 꾹꾹 눌러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 선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위쪽은 바느질이 지금 이 가이드 선 요 안쪽으로 바느질 라인이 들어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갭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직각으로 확 꺾이는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한 2에서 3mm 정도 갭을 뒀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이렇게 딱 직각으로 확실히 꺾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강을 재단할 때 설명을 간단히 드렸던 것처럼 이 보강이 그대로 연이어서 전체가 다 이제 채워져 있으면 이 정도 각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보시면 이 한쪽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접히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채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2에서 3mm 정도 이렇게 갭을 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 각을 지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저는 이 사방을 크리저를 먼저 다 그어버릴 거고요. 나중에 이쪽은 에치코트를 칠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에치코트를 바를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감 붙이고 지퍼 붙여서 접고 나면 에치코트를 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크리저 이쪽 양쪽은 에치코트를 먼저 발라볼게요. 저 엣지코트가 마르는 동안 지퍼를 만들어 둘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리 지퍼 6호를 쓸 거고요. 우선 스토퍼를 어디만 작업을 해줄 거냐면 이쪽 뭐 상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열리는 쪽 혹은 뭐 어퍼 스토퍼라고 하는 이쪽 부분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쪽에 일을 뽑는데 이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 이 지퍼의 방향이 있다라고 올려둔 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려면은 그거를 검색해서 참고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거를 9개를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이 스토퍼를 살짝 물려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저기서 제가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끝은 이렇게 접어서 마감을 해줄 겁니다. 지퍼 리본 마감하는 것도 영상을 올려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고정만 해줍니다. 이렇게 한쪽을 마무리했고요. 이것은 놔두고 책상 위는 좀 정리를 해두고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몸통판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안감을 살짝 얹어 볼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접혀 들어올 부분 여기 빼고는 길이가 거진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제가 여기서부터 맞춰서 붙인다고 하면 이 한쪽이 살짝 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잘라 줄 겁니다. 왜냐면 휘어 붙이는 대로 길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제가 이쪽을 고정을 시켜 놨어요. 제가 손으로 잡아서 고정을 시켜 놨는데,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휘어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거진 한 8에서 한 10mm 정도, 그 정도가 조금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죽의 두께라는 게 겉면에서 안쪽으로 채워지는 느낌으로 붙기 때문에 그 길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정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머니가 있는 쪽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비어 있으니까 이쪽을 재단하면 휘어 붙여도 전체 길이가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을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제가 이 시접 부위만큼 재단을 한다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접어서 재단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감은 이 전체 길이에서 한 8mm 정도 조금 작게 재단을 했고요. 그러면 본딩을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네모나게 가장자리만 본딩을 할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이 안감이 붙을 네모나게 본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 나중에 시접할 부분 이쪽은 빼고요. 이 라인 안쪽으로 본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붙여 볼게요. 이렇게 얹어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주고, 이 부분은 제가 접어서 마감을 할 거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꺾이는 이 앞판이면 앞판, 뒷판이면 뒷판의 이 끝단까지만 우선 붙여줍니다. 여기는 직선 부위라서 그냥 맞춰서 붙여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 안감이 튀어나오면 안감은 재단해서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든 다음에 휘어서 약간 채워주듯이 이렇게 당기면서 꺾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휘어지는 느낌을 저희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맞춰서 붙이면 나중에 이쪽이 거진 맞아 떨어지거든요. 살짝 모자란 듯 하면은 살짝 당겨서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반대편도 여기 살짝 맞춰놓고 이쪽 맞춰 놓은 다음에 이쪽을 살짝 먼저 당겨서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가이드 선을 제가 그어 놨으니까 그 가이드 선의 끝을 먼저 맞춰 놓고 나머지를 맞추면 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안감을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살짝 이렇게 뜨는 게 정상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폈을 때는 우는 게 정상이고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되었을 때, 접혔을 때 온전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휘어 붙이고 길이 차이가 나게끔 붙였기 때문에 이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이쪽 겉면에서도 이렇게 우는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특히 이 안쪽을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진 것을 봤을 때 안쪽이 하나도 울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름이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휘어 붙이는 게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뭐 디테일이나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방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나중에 나올 모양을 생각해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미리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러고 나서 제가 이 한쪽에 지퍼를 한번 달아 볼게요. 그리고 지퍼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얘를 이렇게 할까? 아니다, 느낌상 얘가 꼬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제 각인이 여기 있어서 좀 앞에 있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는 제가 나도 모르게 본드를 다 넓게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칠할지 살짝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다 체크를 해두는 게 좋고요. 우선 한쪽만 해볼게요. 한쪽만. 나머지 한쪽은 열어서 뺀 다음에 붙여서 해서 돼서, 본딩을 나중에 이렇게 싸서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게끔 칠해줍니다. 지퍼도 붙고 나중에 덮어서 붙여줄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지퍼도 이렇게 붙고 나서 위쪽에 한 번 더 칠을 할 거라서 우선 안쪽만 본딩을 합니다. 먼저 붙여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지퍼 같은 경우는 너무 끝까지 나가지 않게끔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이 라인에 맞추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퍼 위에도 마저 본딩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공간이 남지 않게끔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한쪽부터 촘촘촘 하는 느낌보다는 군데군데를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라인을 최대한 비슷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쪽이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이고 조금 가죽이 힘이 있는 편이어서 살짝 이렇게 뜨는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집게로 살짝 잡아서 납작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이 집게 집어넣는 것도 베지터블 가죽이나 이런 그 상처나 그런 스크래치에 조금 취약한 그런 가죽들은 오래 집어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면 이렇게 꺾여서 만드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쪽을 가죽망치로 조금 두들겨서 납작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것은 구멍을 뚫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겉면, 안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덮어지고 지퍼까지 있기 때문에 두께가 꽤나 두껍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뚫는다고 했을 때 이 각도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 바깥쪽 겉면에서 봤을 때 구멍이 정말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같은 각도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저 선을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 선에 맞춘다기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살짝 가운데, 지금 이 사이 있죠, 여기서 가운데에다가 치는 느낌으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 크리저 선에 맞춰서 뚫다 보면 겉면에서 봤을 때 바느질 라인이 너무 아래쪽으로 나오는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접어놨기 때문에
왼손으로 확실히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꽉 눌러서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편도 동일하게 하시는데 지퍼 슬라이더 열어서 반대쪽에 이렇게 붙여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 가죽을 본딩으로 덮어서 이렇게 싸주잖아요. 이 안쪽에 공간이 남지 않게끔 최대한 바짝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식에서는 나중에 구멍을 뚫을 때 밀린다든지 그래서 이 지퍼가 제대로 물리지 않아서 바느질이 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구멍이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생기거든요. 처음 보기에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조금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딩으로 붙이실 때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쌀 때 최대한 공간이 남지 않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너무 이제 힘이 있거나 너무 두께가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퍼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버전이 아닌 바깥쪽으로 나오는 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접을 가죽을 살짝 손으로 피하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양쪽 다 붙여서 바느질까지 해보시면 됩니다.